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제가 간밤 증시를 보고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굉장히 날아오르는 모습이었는데 혼자서 시원시원하게 올라주더라고요. 좀 통쾌한 사이다 같은 느낌 좀 어떠셨습니까? 맞습니다. 좀 사이다 같은 느낌으로 주가가 훅 올라갔습니다. 네. 지난주 내내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주들, 소위 빅테크들이 쉬는 한 주였죠. 어저께 저희 전광판 기억하시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좀 초록색이었단 말이죠. 올라간 게 별로 없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요. 실제로 오늘 하루는 나스닥이 2.5%나 올라갔고요. S&P 500도 0.8% 올라갔고 다우지수는 오히려 좀 보합 정도에 머물렀고요. 흥미로운 것은 금값이 오늘 또 1,818달러. 금값도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고점 부근에 다시 바짝 다가선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주가 그 한복판에 있었는데요. 기술주 섹터가 무려 2.5%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나스닥은 금년 들어서요. 연초 대비 무려 20%나 고점을 올려가는 모습. 연초 대비 20% 올라갔고요. S&P 500은 연초 대비 다시 한번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0.65%가 연초 대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올라간 건 없지만 실제로 좀 플러스 났고요. 2020년 2월 19일이 사상 최고가 장중 고가가 있었는데요. 그 장중 고점에 S&P 500을 사셨던 분들은 여전히 4.2%가 여전히 하락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대부분은 지수는 거의 사상 최고가에 다시 근접했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다만 다우지수만은 아직까지 6.5%의 하락세를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오늘 시장이 급등한 데는 역시 두 개의 주식이 한복판에 있었죠. 역시 첫 번째는 아마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아마존부터 말씀드리면 아마존은 지난주 내내 쉬었단 말이죠. 10% 가까이 주가가 조정 보였는데요. 오늘은 두 군데가 서로 사이좋고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3,800달러로 제시하면서요. 골드만삭스와 제프리스 증권이 모두 3,800달러를 목표를 제시하면서 주가는 지금 가뿐하게 또 고점으로 넘어오면서 종가로 보면 거의 사상 최고가에 바로 근접한 모습을 되겠습니다. 아마존을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지금 팔아야 되냐 많은 분들 고민하실 텐데요.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말이죠. 전 세계에서 소위 리테일이라는 소매점에서 매매하는 걸 리테일 매출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매출에서 많은 분들은 이제는 다들 온라인을 많이 하겠거니 생각하시지만 아직까지 2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30년이 돼봤자 여전히 30%, 40%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죠. 앞으로 갈 길이 훨씬 많다라는 관점에서 아마존을 판단하시고 수많은 소위 온라인 쇼핑 관련된 거를 같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쇼피파이 다 같은 흐름이다라고. 이베이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테슬라는 종가를 보면 1,600달러에 진입하면서 일단 마감됐습니다. 결국 종가로 사상 최고가로 마감됐기 때문에 1,700달러만 나왔을 때 1,800 근접에서 고점에서 물려셨던 분이 계시잖아요. 그 부분들이 대부분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이번 주 한국 시간 목요일 날 새벽에 실적 발표하고 거기에서 S&P 500에 대한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저희가 테슬라를 두고 천슬라다, 1,000달러를 돌파했다 이렇게 얘기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600달러라니 그때 제가 왜 안 넣었을까요? 네, 좀 후회가 됩니다. 어쨌든 아마존과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또 빅테크주가 모두 강세를 보였죠.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는 이런 것들이 다 쉬었단 말이죠. 오늘 이제 사상 최고가가 몇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테슬라도 사상 최고가로 마감됐고요. 종가로 또 사상 최고가한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그보다 유튜브로 엄청난 여러분들을 시선을 뺏고 있는 바로 구글, 알파벳이죠. 오늘 3.1%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로 끝났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1,600에서 1,850달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유튜브 때문이다라고 바로 지적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또다시 4.3%나 급등했습니다. 이것 역시 이번 주 목요일 날 테슬라 더불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 되겠고요. 오늘 실적 발표를 이틀 앞두고요.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208달러에서 225달러를 올려놨고요. 스티펠도 200에서 215달러를 올리면서 여전히 힘을 실어줬습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이 또 1.4% 올라가면서요. 크레딧 스위스에서 258에서 305달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딱 그래프 보시면 페이스북 불과 3, 4주 전에, 3주 정도 됐나요?
페이스북에 수많은 소위 광고에 대해서 네. 뭐 안 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런 건 상관없이 사상체 효과에 바짝 다가서고 있고요. 손만 뻗으면 내일 한 0.5%만 올라가면 이거 종가 및 장중 사상체 효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론 단기적으로 매출에 영향이 있겠지만 그게 어디 가겠냐는 거죠. 잠시 매출은 안 나오지만 그게 결국은 선거 지나고 나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거. 주식은 단기적인 뉴스가 아니라 긴 흐름을 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오늘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한국 주식에 익숙하신 분은 바로 그대로 미국 주식하면 외람되지만 낭패 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뉴스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뉴스 자체에 많이 하고 왜냐하면 뉴스가 수많은 뉴스 사실 노이즈가 엄청 많거든요. 그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되는 뉴스인데요. 미국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증권 언론이나 해외 거 보면 별로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미국의 모든 뉴스에 증권 관련 뉴스의 95%는 실적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실적과 증권사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그냥 무슨 뉴스가 있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하시면 좀 주식하기가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 좀 성향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사실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조금 빨리빨리 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네. 급하게. 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좀 느긋합니다. 언제나 여유를 부리면서 네. 모르겠지 하고 내다보는 그런 네,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을 두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다른 주식 몇 개 더 말씀드린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이 올라가면 결국 같이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가 쇼피파이입니다. 쇼피파이가 오늘 또 8.8% 올라갔고요. 오늘 따로 준비는 안 했지만 모든 온라인 쇼핑하면 다 같이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페이팔도 오늘 뭐 주가 바로 당연히 급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드롭박스라고 많은 분들 쓰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로 많이 개인적으로 많이 쓰시고 회사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제프리 증권회사에서 또 22에서 28달러 올리면서 거의 오늘 10%가 오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모두가 역시 재택근무를 하면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일은 거의 없다. 100% 돌아갈 일은 그냥 없다라고 제가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뉴 노멀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셨잖아요. 예, 뉴노멀이죠. 그 약간 유식한 얘기라면 뉴노멀이 되는 거고 약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백하는 거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흐름을 보셔야 되겠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재테크 그리고 집에서의 어떤 재택근무죠. 재택근무하고 사무실에서 안 가는 거. 그리고 보면 상업용 부동산이나 상업용 유통단지 그런 쪽에 수요가 확 줄어듭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해외 주식하신 분 중에 해외 리츠 하신 분 많으신데요. 딱 보셨을 때 물건이 무슨 대형 상가다. 몰이다, 대형 상업용 부지다 이렇게 되면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 좀 미리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 클라우드 관련된 게 클라우드는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둔 ETF들이 비슷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카이라고 SKY 하나 더 붙여 스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4.2% 올라가면서 사상체 효과에 바짝 다가섰고요. 또 글로벌 X에서는 클라우드에 D를 빼고 클라우드라는 게 있고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도 이거 갖고 계신 분 엄청 많습니다. 많이들 사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오늘 5%나 올라가면서 사상체 효과가 가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안 가고 집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수많은 데이터를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간에 데이터의 사용량을 UBS에서 조사한 걸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는데요. 2020년 대비요. 이건 왼쪽은 제일 왼쪽 2020년이고 2030년인데요. 소위 데이터 사용량이 저는 이제 테라바이트까지 들어봤는데 제라바이트란 말을 쓰는 거 같아요. 제라바이트. 예, 이게 뭐 훨씬 단위가 큰 거겠죠? 네. 제라바이트 보면 지금바이트 10배 이상은 커진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그만큼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되겠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한 유명한 펀드에서는 가장 탑픽 중에 하나를 지금 SK하이닉스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관련된 수많은 칩들이 많이 들어가는 GPU 같은 거 많이 들어가는데요. 거기 보면 엔비디아 같은 거가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제가 봤을 때 다 같은 흐름입니다. 같은 묶음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던 무작정 따라가기에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세일즈포스닷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오늘 뭐 4%훅 올라가는? 그러니까 같은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이다. 네네. 네. 그렇지만 우리 시장에 좋은 얘기만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다. 뭐 월가에서도 엇갈린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시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의견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 좋다고만 얘기하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다 안 좋다고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식시장에 거래되는 것은 냉정하게 좋다는 사람이 반, 나쁘다는 사람이 반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제가 주식 앞에서는 겸손하게 생각하고 조금 우연히 조금 주식에서 수익이 나면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본인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건 제가 아웃되기 십상이다 말씀드리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3월 23일 이후 주가가 지금 S&P 500이 거의 50% 올라왔거든요. 추가적인 썸머랠리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저 얘기하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바이든이 되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시장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반면에 또 아니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JP 모건은 지금 아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든이 됐을 경우에 올라갈 주식도 쫙 하는 게 있고 또 반대되는 경우는 골드만삭스는 이거 머리 아프다. 한쪽에서는 또 그런 무슨 소리 아니야.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면 올라갈 주식 10개 이러고 쫙 나오는 증권사들이 다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좀 유의하셔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너무 시장이 올라가니까 조금 경고의 목소리도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넷 데이비스 리서치의 넷 데이비스 하면 이분도 한번 그 시장에서 여행을 인정한 부분인데요. 소위 빵 주식이라고 표현하건 뭐 여러 가지 표현한 간에 뭐 구글이 들어가건 뭐 아마존이 들어가다 비슷한 겁니다. 여튼요. 빵이란 것들이 주식들이 완전 버블이라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PR이 36배. 물론 여기에 아마존이 100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거죠. PSR은 세일즈 대비 몇 배입니다. 매출 대비.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S&P 500이 2.5배에서 3배 정도 되고요. 나스닥이 4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배는 엄청 비싼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사상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분의 시각에서는 현재 가격이 설명할 수 없다가 딱 단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많이 좋아하시고 아주 기이한 또 경영자로 유명한 마크 큐반 있지 않습니까? 네. 워낙 유명한 분이죠. 댈러스 매버릭의 구단주이면서도 그죠. 억만장자고 이분은 돈을 엄청 버는 거가 쉽게 해서 닷컴 버블에서 꺼지기 직전에 팔아가고 대돈 쉽게 엄청 돈 번 분인데 이분이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것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특히 젊은 친구들 얘기하고 오늘 표현은 자기 19살짜리 뭐 조카딸이 그러니까요. 현실에 와닿는 그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딱 이겁니다, 지금. 유일하게 돈을 모으는 것은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부가 올라왔잖아요. 평가금이 올랐는데 팔아갖고 현금화하는 것이 유일하게 돈 버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은 혹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주식을 팔아서 지금 이익을 챙겨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돈을 챙겨야 될까요? 제가 감히 마크 큐번에 네. 얘기할 수는 없죠. 사실 마크 큐번은 뭐 전 세계에서도 엄청난 탑에 드는 사람인데 말을 그래도 저희 방송국에서는 뭐 저는 미국 주식에 있어서는 제가 그림을 몇 번 보여드렸는데요. 주식에서 돈 버는 방법은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차에서 엄청 뛰어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기차에 네. 계속 타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둘 다 위험할 수 있죠. 기차에서 뛰어내리면 다리가 다칠 수가 있고요. 막 뛰어가는 기차에 매달리면서 자꾸 손 놓치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마지막 순간에 용기를 내야 된다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안전한 것은 그냥 그 기차에 앉아 계시는 게 제가 보기엔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모두 기차에 앉아서 미국 주식 열심히 네, 성공적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